이 비만도에 비례해 건강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도 정상의 경우 60세, 65세, 75세 건강 수명이 각각 평균 13년, 10년, 그리고 6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증도 비만인 경우에는 각각 4년, 3년, 1.6년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건강 수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 비만 치료 분야에도 최근 혁신적인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비만 환자의 체중 조절 실패 요인을 제거하는 인지행동 치료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방법, 바로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법입니다. 4년 전 비만 때문에 위절제술까지 받은 유정자 씨. 당시 10kg이 감량됐다. 당뇨, 고지혈증, 간 수치, 혈압.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그 당뇨, 뭐 이런 간 수치, 뭐 별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몸이 가벼우니까 살만한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키로수는 그대로인데 뱃살만 자꾸 나와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키 143cm에 체중 57.8kg.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많이 남고 조금씩 집어먹는 게 그게 다 저장되나 봐요. 돌보고 있는 손주들에게서 잠시 해방된 시간. 뱃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해본다. 손주들 육아를 위해 아들 집에 와 있는 유정자 씨. 지방에 혼자 남겨둔 남편이 오랜만에 올라왔다. 이렇게 차려놓고 밥 먹는 것도 드문 일이다. 평소엔 손주들 먹이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뱃살은 왜 자꾸만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 사람은 그냥 넣자마자 그냥 몇 번 안 씹으면 다 넘어가고 그렇게 빨리 밥을 먹으니까 내가 천천히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먹으면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풍덩 말아요. 그냥 말아서 밥은 제 밥이라고 뜨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애들 먹이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먹고 간식도 별로 그렇게 애기들 거 있으면 집어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점심시간, 민병숙 씨는 되도록 단순하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래도 영양소 균형은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아침에는요, 뭐 평범하게 생선하고 뭐 단백질 이렇게 먹고, 점심에는 이제 이렇게 오트밀에 타서 이렇게 먹고, 저녁에도 간단하게 먹어요, 거의. 키 162cm인 윤숙 씨. 체질량 지수 30이 넘는다. 성격이 좀 예민하고 조금만 뭐 해도 잠을 그냥 딱 깨버려가면 잠을 못 자요. 이거 손주들이 와갖고 막 요번에 추석 때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민병숙 씨. 도무지 비만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골고루 해요. 해경근개 그것 때문에 PT도 돈 많이 들여서 받고 있어요, 지금. 민병숙, 유정자 씨와 함께 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디지털 비만인지 행동 치료를 시행해 보기로 했다. 먼저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심리 상담 순서. 의료진의 공감의 마음이 열려 함부로 못했던 속내 이야기도 털어놓게 된다. 제가 이제 애들 보면서 시골 갈 때 다음은 심화 설문 검사. 심리와 환경은 비만의 중요한 원인.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설문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이 어떤 건지. 각자 모든 비만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별로 안 그런다, 그런 중독 문제가 없다, 빵 많이 먹지 않는다, 아니면 등등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이런 디지털 도구나 아니면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숨기고 싶었던 문제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설문 결과는 인공지능을 통해
바로 그래프로 시각화돼서 참가자들에게 제공된다. 오셨다가 또 도피했다가 또 직면하고 하시는데 유정자님은 특히 간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단 음식에 대한 간식이 심하다는 게 설문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 요인들, 특히 손주를 돌보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잘 관리가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병숙 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4가지 요소가 모두 다 심각한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감정적 요인이 더 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런 나쁜 기억들, 이런 감정 요인들이 이런 식습관 관리를 크게 해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줄이고 나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거나 이런 중독적인 요소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6주간 지원자들은 휴대폰을 통해 의료진과 매일 식단과 주요 생활 습관을 공유한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참가자들이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졌고 의료진과 소통 빈도도 잦아졌다. 숨어있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두 지원자는 최선을 다했다. 5주 후 유정자 씨를 다시 만났다. 손주들이 먹다 남긴 아이스바. 이런 건 다 제 차지야. 아, 그랬었구나. 네, 근데 이제 안 먹어요. 안 좋아진 습관이. 뭔가를 먹으면 바로 앱에 기록하는 습관도 생겼다. 이거 78칼로리가 나와요. 또 주변에 빵이 있으면 빵도 사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발로 칼로리를 올리다 보니까 400, 이거 500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빵이 안 먹어지더라고요. 식사 때는 자신이 먹을 양을 미리 정하기 위해 식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수시로 보내준 과제를 하다 보니 새로운 습관도 생겼다. 채소를 챙겨 먹는 것과 천천히 먹는 습관이다.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5분 이내로 다 먹었는데 지금은 한 20분 정도요? 예, 지금 왔다 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 남은 음식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됐다. 배가 이제 찼다 하면 이제 그만 먹어요. 교수님 얘기도 듣고 중간 제 버릇이 막 그냥 집어먹는 거, 추후에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살이 찐 것 같아서 안 먹으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비만의 원인을 몰랐던 민병숙 씨. 이렇게 해갖고 조언에 따라 단백질 섭취 비율을 늘리고 식품 대량 구매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아유 이거 바쁘면 안 되는데. 밥은 잡곡밥을 소분해서 얼렸다가 하나씩 해동시켜 먹는다. 매 끼니 식사는 사진으로 남겨 의료진과 공유한다. 바로 답변이 오니 재미도 있고 힘이 된다. 이전엔 전혀 관심 없던 식재료에도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됐다. 제가 두부에 진짜 너무 매력을 느꼈어요. 데워서 먹으니까는 또 맛있어요. 의료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소별 섭취량을 취합해서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내준다. 옆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교수님이 많이 뭐 또 칭찬해주고 또 어떻게 하라고 또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는 제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운동량은 이전처럼 꾸준히 유지한 민병숙 씨. 체중도 줄었지만 더 큰 변화는 다른 데 있다. 전에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빨리 살을 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랬는데 지금은 빨리빨리를 저는 안 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이제 빠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6주 실천을 마쳤다. 그동안 축적된 지원자들의 데이터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됐다. 또 우리가 잘 나눴고 여기 자기 얼굴도 심리 설문 결과 우울과 불안감이 줄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원자의 이런 심리 변화는 검진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쭉 더 하고 싶고 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한 거라서 나처럼 뚱뚱했던 사람들 다 알려주고 싶어요. 결국 비만이 몸에 누적된 지방들의 문제인데 이걸 갑자기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이제 써버리는가 이런 이제 매일매일 흐름이 중요한데요. 유정자 씨가 간식을 많이 먹거나 남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게 없어졌다든지, 그다음에 민병숙 씨가 그런 감정적 폭주로 간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진 게 이제 하루하루 몇 그램씩, 몇백 그램씩 누적이 돼서 아마 지금 최근 한 달간 변화를 보면은 체지방률이 계속 내려가고 지방량이 줄어든 이런 경향의 시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을 앞으로 한 달, 두 달, 6달, 1년 유지한다 그러면 계속 이 속도로 지방이 줄어들어서 아마 이런 탄탄한 몸매로, 그러니까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느는 몸매로 이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만인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한 최형진 교수팀 연구 결과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시행한 그룹의 감량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하고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김배규 씨. 작년 7월 갑자기 실신을 했다. 3월 30일 날 기절을 했는데 금방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7월 3일 날 제가 또 기절을 한 거예요. 화장실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2차례 시술까지 받았고 약물 치료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3월 11일 날 전극 소자 절제술을 하고 난 후 심방 빈맥이 있으니까 심율동 전환술을 하자라고 해서 6월 28일 날 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또 기절을 하니까 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답답한 심정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심장 전문의가 있는 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런데 이곳에선 일반 심전도 검사가 아닌 디지털 기반의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를 권유했다. 심전도는 피부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심장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검사로 보통 병원에서 10개의 전극을 부착하고 심장 박동 신호를 그래프로 기록하는데 전극 수만큼 여러 방향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시간이 짧아서 간헐적인 심장 이상 증상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웨어러블 심전도는 작고 가벼운 무선 패치 형태로 부착해 검사 중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단일 전극이지만 2주까지 지속적인 검사가 가능해져 부정맥 검출률을 높이고 있다. 당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 순간에 이제 갑자기 정신이 그 웨어러블 모니터 상에서 장장 10초가 넘는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일시적인 심정지의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렇게 박동을 하다가 요 순간에 심장 박동을 정지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이런 파형들이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전혀 파형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뇌 빈혈로 인해서 어지러운 증상, 또 심한 경우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 그런 증상을 보였을 겁니다. 그 질환명을 우리가
빈맥, 서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빈맥과 서맥이 공존하는 병이죠. 어떨 때는 빈맥이 생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가 또 어떨 때는 심장 박동이 극도로 늦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잃고 쓰러지는 이러한 한 가지 병이지만 두 가지 양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양상을 가진 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후 김배규 씨는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해서 서맥에 대비하고 약물로는 빈맥을 치료 중이다. 그렇죠. 3주 정도 중지해서 부정맥이나 심장병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특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일상생활 중에 아니면은 운동하는 도중에 또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발생한다든지 이런 그 환경적인 변이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일반적인 심전도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심전도를 활용한다면은 길게는 며칠 아니면 10일 이상 분이 착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발생하는 모든 심장의 이상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대단한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일반 심전도로 부정맥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24시간 홀터 검사와 비교해도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부정맥 진단율이 더 높았다. 지금의 현재 시스템에는 이리 좋은 아주 우수한 웨어러블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환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아이고 몇 월 며칠 날 위험한 부정맥이 있었는데 지금 다행입니다. 라고 하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